아니 우리 영어 회화할 때 could, would, should 얘들도 도대체 뭘까요? 최근 커넥팅 챌린지를 운영을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제가 서베이를 했는데 그 항목에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란에 이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could, would, should 이런 조동사의 과거형 너무 헷갈려요 라는 글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could, would, should 우리 영어 회화에서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나 시험 영어를 준비하시느라고 영어를 이미 배운 학습한 지식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지식을 당장 버리고 회화형으로 맞추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 지식들이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할 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 커넥팅이 되도록 제가 연결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커넥션을 만들기 위한 커넥터 헤일리와 함께 가보시죠. 일단 많은 분들이 이걸 아세요. could, would, should 이것들은 각각 조동사 can, will, shall의 과거형이다 까지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형으로 단순히 과거의 의미를 가지는 조동사로 쓰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형인 could, would, should 이거를 쓰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또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일단 단순히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했을 때 can이나 will을 과거형으로 했을 때 의미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거부터 한번 예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어. 영어로 한다면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어. I 할 수 있어? can help you. 근데 나를 과거 시점에 내가 한 일주일 전에 너를 도울 수 있었어 한다면 I 다음에 can의 과거 could. I could help you.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과거로 단순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헷갈리는 포인트는 이 형태는 과거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 행동이 지금 이 시점을 나타낼 때, 그럴 때 이 조동사 이 could, would, should를 쓰는데 그때는 시간의 의미로 현재 과거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공손함의 정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거리 혹은 그 조심스러움, 이럴 때 우리가 이 조동사 과거형을 씁니다. should는 또 느낌이 다르긴 한데요. 일단 could, would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했을 때는 마음의 거리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랑 조금 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매너를 취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러면 could, would를 공손하게 쓸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shall 이건 좀 다르다고 했죠. shall의 과거형 should인데요. shall 사실 거의 쓰지 않는 조동사긴 한데 우리가 되게 유명한 영화 제목 있죠. 아시죠? Shall we dance? 우리 춤출까요? 무언가를 제안할 때 쓰는 조동사예요. shall.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과거형의 should로 했을 때 should we dance? 이렇게 하면은 우리 춤 췄을까요? 뭐 이렇게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should는 should we dance라고 하면 우리 춤춰야 하나? 와 같은 당위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여요. 의미가 완전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원어민들은 이렇게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의 복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should는 can, could, will, would 와 같은 그 깔끔하게 페어링이 짝이 되지 않고요. 아예 또 다른 독립적인 뜻으로 쓰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제가 다시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공통적인 의미. 단순히 조동사의 과거형뿐만 아니라 공손한 의미로 쓰이는 조동사로 could, would 이 두 가지만 일단 떠올려 볼게요. 두 개가 겹치는 지점은 바로 공손하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제안할 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could라는 거는 can, 가능, 능력이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는 거고, would 같은 경우에는 will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의지. 여기서 나온 의미라서 이게 could you, would you라고 할 때는 비슷한 맥락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미묘하게 굳이 따지자면 could는 이거 하시는 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한지를 묻는 걸 가깝고, would you라고 할 때는 기꺼이 해줄 마음이 있으신가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해주실 건가요? 라는 거에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실제 영어 회화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우리가 식당 가서 메뉴판 좀 건네주시겠어요? 라고 물을 때 could를 써볼게요. Could you pass me the menu? 혹은 또 다르게 어떻게 쓸 수 있죠? would를 쓴다면 Would you pass me the menu? 이 두 개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두 가지를 could you, would you 공손하게 요청할 때 쓰지만 또 다른 의미들이 각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could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왜? 얘는 can에서 나온 애기 때문에 can, 무엇 할 수 있다, 그거죠. 능력의 과거 시점, 내가 무엇 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묻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할 때, 평서문일 때 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나 영어를 거의 말 못했어요. 할 수 없었어요, 이거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나 영어를 할 수 없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I could not 하셔야 되고요. 자, 이때 부사 barely 써볼게요. bare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사이기 때문에 거의 부정문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I could를 그대로 쓰면서 I could barely speak English. 근데 내가 언제? 내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When I first moved to the US.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I could barely speak English. 그러면 이때 I could, 나는 무엇 할 수 있었다. 능력의 과거에서 이제 이 문장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ould만 가진 두 번째 의미는 약한 가능성이에요. 이 카페는 와, 인스타에서 완전 떡상하겠는데요? 말한다라고 했을 때 This cafe could 약한 가능성인 거야. 떡상할 것 같아. blow up 이란 표현이 있어요. This cafe could totally, 완전히 blow up on Instagram. 그러면 약간 가능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손한 제안할 때 could 쓰는 것처럼 would를 쓴다라고 했는데요. 그건 질문일 때죠. would만 가진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걸 또 살펴볼게요. 나는 이랬어요, 나는 저랬어요 라고 평서문으로 이야기할 때 would의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의미는 과거에 반복된 행동, 이걸 나타낼 때 would를 많이 써요. 나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때 나는 뭐 주말마다 새벽 3시까지 넷플릭스 정주행하곤 했어요. 내가 대학교 때 When I was in college 하셔도 되고 Back in college I would binge watch dramas until 3 a.m. on weekends. 주말마다 새벽 3시까지 binge watch 하면 정주행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를 정주행했어요. 뭐 on Netflix 이런 거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이때도 would를 써요. 그 다음 would가 가진 두 번째 특별한 의미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해볼 때 예를 들어서 would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가정을 할 때 would를 쓰기도 해요. 사실이 아니라 뭔가 상상하거나 가정을 했을 때 will을 쓰지 않고 would, 과거형을 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문을 또 재밌는 거 듣고 싶은데 내가 뭐 너라면 그의 카톡이나 그의 문자를 일십할 것 같아.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우리말로 일십, 읽고 답장 안 하는 거 그걸 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라면 가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f I am you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지 않고요. if I were you 과거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영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if I were you 그 다음에 쓰는 게 동사 이제 would입니다. I would just leave him on rea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읽어보자면 if I were you I would just leave him on read. 그냥 이거 읽고 답장 안 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조동사의 과거형은 단순하게 시간에 뭔가 과거 시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했죠. 공손한 것도 마찬가지 조금 마음의 거리를 두고 크지 으지 하는 것처럼 내가 가정을 하거나 상상하는 것도 지금 시점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뒤에서 이거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 거리감을 뭘로 표현하냐면 이 과거형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일어나고 내가 현재 있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너라면 나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뭘 쓴다? 과거형처럼 보이는 애들을 이렇게 거리감을 두는 걸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should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조동사 설명해드리는 파트에서 should는 shall의 과거형인데 지금은 완전 다른 뜻으로 쓰인다라고 했죠. shall의 직접적인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걸로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should의 의미는 딱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조언입니다. 너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 우리 should를 써요. 요즘에 완전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넷플릭스 너 봐야 돼 라고 할 때도 you should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you should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넷플릭스 새로운 쇼를 너 봐야 돼 진짜 이렇게 말할 때 You should check out the new Netflix show. 그 다음에 뒤에서 또 수식해주면 되죠. 어떤 거냐면 everyone's talking about.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쇼에 대해서
너 진짜 봐야 돼. 이렇게 영어는 또 명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뭔가 넷플릭스 같은 어떤 사물이나 무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서 더 보충 설명해주는 그 문장 형식이 많아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커넥팅 챌린지에도 저희가 영어 회화하면서 스몰 토크 할 때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너 그 코리안 푸드 그거 한번 진짜 꼭 먹어봐야 돼. 삼겹살 꼭 먹어봐야 돼. 이런 말 할 때도 제가 넣은 패턴이 그거거든요. You should try it. You should definitely try it.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그 의무에 가깝죠. 나 진짜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그거 해야 돼. 라고 할 때 should를 씁니다. 나 이제 진짜 잠 좀 자야 돼. 할 때도 I should get some sleep. 이럴 때도 should를 쓰고요. 그래서 should 같은 경우는 shall이라는 게 거의 사실은 안 쓰이고요. should만 거의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should는 의무나 조언, 충고 할 때 우리 should를 써요. 정리해 볼게요. 자, 공손한 제안을 할 때, 질문을 할 때는 could you 혹은 would you로 시작을 하면서 공손하게 부탁, 제안,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질문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할 때는 could가 능력의 과거 시점, 내가 할 수 있었다 혹은 약간 가능성을 나타낼 때 쓰고요. would 같은 경우에 그 과거에 반복된 행동을 나타낼 때 나 뭐뭐 하곤 했었어. 혹은 내가 가정을 할 때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럴 때 would를 쓰고요. should 같은 건 뭐다? 의무, 조언, 충고를 할 때 쓴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께서 정리가 됐는지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때는 영상 잠깐 멈추시고 고민하시고 그 다음 거를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가게에 오늘 예약이 꽉 찼을 수도 있어.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가게에 오늘 예약이 꽉 찼을 수도 있어. 약한 가능성인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게부터 The restaurant could be, 이거 되게 많이 써요. Fully booked. 완전히 예약돼 있다 이건 거야. Could be fully booked today. 이렇게 가시면 되죠. 다시 that place 혹은 that restaurant could be fully booked today. 너가 미리 전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뭐예요? 조언이죠. 충고. 그럴 때는 뭐 써요? should. You should call ahead. 미리. You should call ahead. 이렇게 하면은 좀 간편하게 할 수 있죠. You should call까지 하셔야 돼요. 내가 너라면 나 그렇게 할 것 같아. 내가 너라면 이제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If I were you, I would do tha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아. I would do that. 오늘 이렇게 해서 could, would, should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이든 혹은 뭐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든 그렇게 배운 영어 지식들이 여기 우리 머릿속에 되게 다 분산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회화로 쓰지 않으니까 작동이 안 된 거일 뿐이에요. 트리거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 번쯤에 배웠을 법한 이 조동사들, 뭐 would, should, could 같은 과거형 동사들까지도 사실 시험 안에서만 쓰라고 배운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하나씩 우리가 필요한 말로 연결을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회화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커넥터 헤일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사실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 있을 것이고 저는 또 기존의 방식대로 주입식으로 막 가르쳐 드리고 싶진 않고요. 뭔가 알고 있는 것들도 조금 연결을 더 해드리고 싶고 혹은 그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 회화용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더 큰 세상과 연결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다 좋습니다. 뭐든지 해주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이번에 영상 찍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헷갈린다, 이게 어렵다 하시는 것들은 제가 그때그때 바로 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다 영상 댓글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영상으로 기획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목소리 많이 내주세요. 이것도 하나의 커넥션입니다. 오케이,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